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 이더리움 2300달러 플러스 4%, 텐쿤 업데이트 1월 17일 발표 계획 자세히 나오면서 이더리움 상승이 비트코인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급등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49.2%까지 내려가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5.9%로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호재였고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서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이번 주 종료가 되었는데 다음 주 크리스마스 직전이라 대형 트레이더들 휴가 갔고 당장에 큰 변화는 안 나오고요. 미국 한국 겨울이고 날씨 춥기 때문에 바깥 외출 적고 집에서 코인 차트 보는 빈도가 상승하는 구간이라 개인 진입도 많죠. 작년 크리스마스는 FTX 파산으로 2달 저점 횡보했고 2021년 크리스마스 보면 비트코인 69,000달러 신고점 찍고 나서 하락은 컸지만 산타 랠리 오면서 마지막 매도 기회를 줬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최후의 선물이었는데 이때 안 팔고 홀딩 했다가는 손실이 매우 컸던 구간이죠. 큰 폭락은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미리 나오거나 이미 상승 많이 했다면 최근처럼 횡보하는 정도이고요. 그럼 크리스마스 끝난 다음 주가 중요한데 페덱스 1등 물류기업 실적 악화에도 나스닥 주가는 추가 하락 안 오고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 대형 트레이더들 부재도 있지만 연준금리 인하하면 빅테크 상승하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 거죠. 특히 페덱스 가격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210달러 라인입니다. 작년에도 210달러 지켜주는 반등 오다가 결국에 쭉 빠지면서 나스닥 코인 모두 하락을 크게 했던 구간이었고요. 1월 중순부터 나오는 빅테크 4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죠. 3분기에도 애플, 테슬라 등 다수 기업들 고금리에 실적 안 좋아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페덱스 차트와 빅테크 실적 어떻게 나온지가 메인입니다. 1월부터는 연준금리 인하 직전이고 거시경제 흐름도 전체적으로 달라지니까 고래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고래는 최근 일주일 동안 22억 달러, 원화 2조 8천억 물량을 던지면서 빨간색 음영 고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42,000달러에서 더 내려올 줄 알고 여기 구간 매도를 했었는데 숏포지션 청산으로 재반등하고 고래들은 가격 상승에도 분할로 지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들 전체적인 매도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것은 맞지만 작년 폭락장 대비해서 고래 매도 비율은 0.6배, 0.7배 이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요. 작년 7월 비트코인 17,000달러 폭락 올 때 여기 구간인데 완전히 패닉셀 오면서 시장가로 던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고래들 매도로 상승은 했지만 0.5배 정도로 작년 같은 패닉셀 정도는 아니고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분할 매도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들 매도량 급증을 하고 있는데 36,000달러부터 비트코인 상승할 때 매도 시작해서 최근 여기 차트 보면 비트코인 보유량이 4월 5월달 수준까지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초록색 화살표부터 올해 비트코인 차트와 채굴자들 보유량인데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매수량 늘렸다가 반등 오면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최소 50% 이상의 비트코인 수익률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에는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전형적인 초보 투자자 패턴이었지만 올해는 트레이더 고용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고요. 비트코인 고래 채굴자들 매도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이더리움 세력들은 다시 거래소 내 이더리움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만 해도 비트코인보다 상승세가 약하면서 세력들도 매도하는 차트 나왔지만 12월 20일 여기 구간 기점으로 해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빠져나가는 이더리움 양이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월 17일 이더리움 텐쿤 업데이트가 공식 발표가 되면서 세력들 이더리움 보유량을 급증시킨 메인 이유이고요. 텐쿤 업데이트 이후 이더리움의 직접적인 수수료 감소보다는 레이어2 롤업 비용을 절감해주고 데이터 추가 확장하면서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대표적인 이더리움 레이어2 코인이 폴리곤 보면 텐쿤 업데이트 날짜 정해지면서 플러스 5% 상승, 옵티미즘 38%, 아비트럼 또 22% 급등을 했습니다. 폴리곤 제외하고는 선물 투자 비중 높고 변동성 커서 올랐다고 매수하는
가능성 리스크가 있고요. 크리스마스 연후에 미국 개인들 선물 베팅하면서 숏포션 대량 청산되고 가격도 상승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 마니아 레이어 2 코인들은 이더리움 세력들이 가격 펌핑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이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어지면 한 방에 물량 털어내면서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들은 이더리움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래들 놀이터다 볼 수 있습니다. 괜히 개인들 급등한다고 올라탔다가는 손실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폴리곤을 보면 6월 SEC 바이낸스 소송 이후 6개월간 바닥 횡보하다가 비트코인 ETF 호재로 인해서 기사회생한 상태입니다. 2021년 오픈시 NFT 메인 코인으로 폴리곤이 거래되다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하고도 연계하면서 가격 안정성을 올린 코인이고요. 폴리곤이 6월 바닥 횡보할 때 오픈시 거래량 낮아지고 블러 NFT의 블러 코인이 NFT 대표 코인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다음 NFT 불장에서는 어느 코인이 대세가 될지가 관건이고요. 올해 비트코인 기반의 페페 코인까지 나오면서 이후 NFT 불장에서는 블러, 폴리곤, 페페 3파전이 예상이 됩니다. 페페 코인도 하루 만에 플러스 19% 상승하면서 전고점 돌파 직전이고요. 팩트는 폴리곤처럼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했던 코인은 유행 타다가 하락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한번 올라서 개인들 고점에 물리게 한 코인들은 재상승 쉽지가 않습니다. 손실 본 개인들 기분 나빠서라도 추가 매수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폴리곤 차트 모양이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커플링 되지도 않고 선물 총산도 크지 않아서 폴리곤은 특정 고래들이 마음대로 가격 변동시키는 코인이다 생각이 들고요. 중형투도 비트코인, 리플 정도는 추천드려도 폴리곤 추천 안 하는 것이 예측이 안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잘못 샀다가는 손실로 이어지는 거고요. 특히 폴리곤 매물대가 1000원 여기 라인이 중요한데 다음 2000원 구간까지 빠르게 상승 못하고 1000원 구간 행보 지속되면 내년 경기 침체 시그널에 핵심 매물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점 갱신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좋은 소식 데이터가 났습니다. 리플 800원 저점 찍고 반등은 했는데 세력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리플을 매수했고요.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리플 재판 4월에 있으면서 800원에서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세력들 판단이 났고 추가로 대량 매수를 했고요. 알리 트위터에서 공유한 데이터인데 10월에도 보면 여기 구간 리플 대량 매수 이후 1000원 넘게 리플 가격 상승했고 800원 재하락에도 추가 매수하면서 고래들 비중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000원 재반등 이후 매도한 다음 이번에는 바닥에서 매수를 한 거죠. 리플 차트를 보면 여기 1월부터 올라오는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플 저점이 7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채널 중간에 있는데 당장의 알트코인 강세라서 하락 요인 없고 혹시나 풍부한 알트 자금이 리플에 집중되면 여기 리플의 채널 뚫고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4월 리플 본재판 남겨두고 있는데 혹시나 중간에 SEC와 합의 나오면 채널 100% 뚫을 가능성이 높죠. SEC는 리플 합의금 7,700만 달러 워낙 1조 요구한 상태인데 10%인 1천억 정도만 합의금 책정돼도 리플에게는 호재다 볼 수가 있고요. 리플이 3년간 소송하면서 변호사 비용만 2천억 넘게 사용을 했죠. 리플 소송 끝나면 IPO, 나사 상장 준비하고 기존의 전통금융의 송금 시스템도 일부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관들 당장에 리플 비중이 높진 않지만 세력들 이번 리플 대량 매수는 4월 본재판까지 안 가고 중간에 합의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 거고요. 갈링하우스 CEO 올해 11월 디지털 위크에서 SEC 갠슬러 의장 앞에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강력하게 발언하고 리플 가격도 솔라나 아발란체에 비해서 상승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합의가 극적으로 된다면 리플도 여기 채널 뚫고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립토 컨트 주기영 대표 올해 1월 비트코인 17,000달러 저점도 잘 맞췄는데 최근 의미심장한 트윗을 했고요. 모두가 낙관적이기 때문에 일부 약세 요인을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비트코인 하락 요인 당장에 찾기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중경투도 페덱스 글로벌 물동량 감소가 리스크 될 수 있다 이야기는 하지만 비트코인 리플 포함 여전히 50%만 익절하고 나머지는 남겨두고 있고요. 2019년 금리나 차트와 비슷한 비트코인 움직임 올해 초부터 예상은 했지만 최근 코인파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주도의 코인 시장과 1월 ETF 4월 반감기까지 호재와 호재 사이 기간이 짧은 변수가 존재를 하고요. 강력한 호재들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로 조정 온다고 해도 풀매도는 안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